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자본시장 전반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성을 놓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하자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연준이 곧 긴급회의를 열고 0.5% 금리 인상 결정을 곧바로 내릴 것이다. 이런 루머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루머가 퍼진 직후에 연준이 진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런 공지를 하면서 더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 1시 30분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급등 발표 직후에 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설마 이런 시선도 적지 않았는데 일단 연준이 공개한 의제는 재할인율과 선지급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눈에 띄는 건 단연 재할인율입니다. 만약 연준이 이번 비공개 회의에서 재할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이건 낮은 수준의 유동성 흡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사는 긴축에 대한 방향성을 세운 연준이 만약 재할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을 앞둔 선제 조치인 건지 아니면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대신 일단 2월에 비공개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낮은 수준의 긴축 정책을 먼저 실행하기로 한 것인지 이런저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다, 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3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자.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각국이 방역 규제를 풀고 있고 국경 빗장을 열기 시작하면서 물류 공급망 완화를 통한 경기 회복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재할인율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가 경기 침체라는 복병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만큼 일단은 주변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핀셋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대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그래도 요즘에는 매파인 척하는 그런 올빼미파인 파월 의장의 성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고 따지고 그러다가 타이밍도 놓치고 비판도 받고 아무튼 파월 의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해석의 여지를 참 많이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 측면에서든 투자 시장의 관점에서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금리 인상 이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전해진 상황들을 놓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시 경제 상황부터 짚어본 뒤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한 것으로 발표되자 골드만삭스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올해 연준이 7차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월 CPI가 7.5%라는 숫자도 문제지만 식품과 자동차, 부동산, 의료비 이런 일상 전반에서 죄다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게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이 3월 중에 0.5%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따라서 우리는 0.25%씩 더 자주 올리는 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긴 확실히 큰 상황입니다. 연준이 공격적 대응을 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경우에는 올해 11월 회의를 제외하고는 0.25%씩 매번 금리를 올려서 총 1.75% 금리 인상을 예측했는데,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려면 연준이 공격적인 대응을 더 오래 지속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통계가 연준의 공격적인 정책 변화를 촉발시켰고 정책 위반자들이 긴축 사이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 직후에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연준이 곧 긴급 회의를 열고 0.5%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연준이 비공개 회의를 2월 15일에 열기로 공지를 하면서 이런 루머가 진짜처럼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비공개 미팅의 의제는 연방준비은행이 부과할 재할인율과 선지급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회의 종료 이후에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만 공개가 됐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재할인율입니다. 재할인율은 연준에 가입된 은행들이 보유 진성어음을 담보로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은행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어음을 담보로 연준에서 은행이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준이 재할인율을 올리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 대출 금리 역시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할인율을 올리면 결과적으로는 은행과 기업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유동성 흡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준이 재할인율을 인상할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을 때 연준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연준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나온 직후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재할인율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재할인율을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축의 방향성과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린다면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진짜 이유, 배경이 뭔지 여러 생각거리를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식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엄청 현실화되고 있고 3월 FOMC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2월에 일단 재할인율부터 인상해서 은행을 조이자, 일단 이것부터 해놓고 3월에 금리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하자, 뭐 이런 관점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연준이 재할인율을 인상한다라면 이게 페이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을 미루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의 선제 조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럴듯하게 나오는 것은 코로나 변이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글로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과 유럽에서는 방역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아예 해제하는 방향으로까지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입국자 7일 자가 격리를 해제하고 14일 동안 자기 점검으로 대신하기로 했고, 최근 2년 동안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엄청 빡세게 봉쇄 정책을 추진해왔던 호주의 경우에는 2월 21일부터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트리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다발적인 위드 코로나 행보가 글로벌하게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가속화되고 빗장이 풀리고 공급망 이슈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면 인플레이션 역시 자연스럽게 안정화 국면으로 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일회용 컵 가격이 폭등한 게 컵 생산이 안 돼서가 아니라 물류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갑자기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재할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상황 뒤에 감춰져 있을지 모를 진짜 의도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나오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는 엄청 뜨거운 감자다. 이 모든 상황은 팬데믹에서 시작이 됐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 상황이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자꾸만 해석의 여지를 안기는 행보를 보인다. 그래서 아직 정책 방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닌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주변 상황들 또 재반 여건들을 보면 어쩌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여지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올해 전반적인 스탠스는 한국 시간으로 12일 자정에 발표되는 통화정책 보고서에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담기게 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2월과 7월에 발표되는 연준의 정책 보고서인데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각각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에 또 어떤 힌트가 담겨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아리송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과 이로 인한 변동성 장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것도 어쩔 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전망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인 주리엔 티머는 비트코인이 애플과 동일한 성장 경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도입률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애플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나은 성능을 가질 것이다. 확장성은 뛰어나지만 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처럼 가치 저장소로서 기능하는 자산군이다. 나머지 디지털 자산은 벤처 자산에 가깝다.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이 급격하게 요동쳤던 1970년대 금과 같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이 지난 2주 동안 30% 이상 상승하면서 고래들의 매집 모드 역시 다시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 매트릭스 데이터를 보면 2월 10일 기준 1000BTC 이상 보유 고래 지갑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809만 BTC로 지난 1월 24일 795만 BTC와 비교했을 때 14만 BTC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1월 24일 33,000달러가 깨지면서 저점을 다진 비트코인은 현재 43,500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큰손 투자자들의 구매 심리가 모멘텀을 회복했고 1BTC 미만 보유 주소 역시 비트코인 보유량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요즘 더 죽을 쓰고 있는 이더리움 역시 소액 주소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1월 31일 기준으로 0.1이더에서 1이더를 보유한 소액 주소 수가 545만 개를 기록하면서 신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투더블록은 지난 1년 동안 0.1이더에서 1이더 보유 주소 수는 98% 증가했고 현재 해당 지갑은 178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3에로 캐피털의 경우에는 지금 이더리움이 죽을 쓰고 있는 시기를 적극적인 추매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에로 캐피털은 2월 10일 2000이더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수 당시 시세 기준으로는 622만 달러 규모입니다. 3에로는 이더리움 투자에 있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필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 충격이 닥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 리턴을 기대하다 보면 이 정도 심리적인 하이 리스크 역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요즘 꽤나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혁신과 미래를 바라보고 크립토 투자에 나서신 분들이라면 기존의 투자 스탠스 잘 유지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패닉셀, 뇌동매매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